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5일 심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뭐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하락 종목, 상승 종목 뭐 섞여 있었지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우호적인 분위기 흐름을 좀 냈던 것 같고요. 특정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 청산의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면서 뭐 금형이나 코스모 화학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약간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이제 또 주요 종목들 강세였고, 뭐 반도체나 다른 쪽은 좀 조정 성격이 컸는데요. 뭐 전체 시장 측면에서는 크게 부담 없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날 또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컨센이 그래도 그 몇 달 전보다는 또 개선되고 좋아지는 흐름, 그런 흐름 속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악재보다는 호재 방향으로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뭐 얼마나 이제 흑자 수준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니면 컨센 대비 좋았는지 나쁜지, 이런 것들 가지고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뭐 분석하고 기사가 나올 텐데요.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것 그 자체가 호재가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실적적인 바닥을 찍은 것이다. 좋게 나와도 실적 바닥 지났다. 실적이 오히려 더 안 좋게 나와도, 컨센보다 더 안 좋게 나와도, 이번이 최악이다. 이제 턴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할 걸로 이제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악재가 아닌 호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도 2분기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그만큼 실적 발표와 함께 반전의 흐름이 좀 전개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관련 리포트들 좀 체크해드리면서 시장 정리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지는 0.5% 빠졌습니다. 거래대금이 적지 않았죠. 10조 정도 터졌고요. 코스닥은 891포인트 마감했습니다. 10조 정도. 역시나 이제 거래대금이 양시장 모두 작지 않았는데요. 역시나 이제 에코프로 계열의 강세와 함께 또 주요 이제 2차전 종목들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코스닥 거래대금을 10조로 다시 올려 세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도가 또 기관의 또 프로그램성 매도를 낳았기 때문에 단기성 매도가 나온 거죠. 이 기계성 매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이런 걸 좀 이끌려고 하는 건지, 요걸 이제 이끄는 거죠.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도와 기관의 현물 매도가 같이 연동된 기계적인 어떤 매도가 나왔다. 반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은 순매수 기조를 보였고요. 뭐 그런 부분입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 예수금 55조, 팍 올랐습니다. 신용중개자 잔고는 오히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주식시장 안으로 이제 수급들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띄고 있는 우호적인 흐름들이고, 어제 미국장 휴장이고 니케이 증시 약간 조정, 하지만 양봉 전환했습니다. 홍콩은 1.7% 빠졌고 대만 상해도 0.4, 0.6% 각각 좀 빠지는 흐름으로 조금 이제 아시아 증시는 좀 조정 성격, 코스피도 뭐 거기에 연동된 흐름이었고, 코스닥은 플러스로 돌려 세웠어요. 그 이유는 시총 상위 종목 에코프로 계열의 이제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 꽤나 이제 지지력 탐색을 하고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구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도 이제 전 고점 영역을 계속 트라이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지수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5일선 타고 상승하는, 5일선과 이제 20일선을 타고 상승하는 그런 구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 이제 정배열 상황이 패턴화됐고 추세적으로 됐고,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중기평선이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전환했고, 240일 1년짜리 이평선도 상승 전환했고, 여기서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돌리다 보면 또 480일 선도 수평에서 이제 상승으로 돌려지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이제는 이제 모든 또 투자자들이 상승을 바라는 어떤 국면으로 매물 압박이 적은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아주 이제 단단한 상승의 어떤 추세를 낼 공산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그리고 한국 증시 또 주도 업종이 나타나서 시장을 이끄는 모습들,
또 이제 어떤 메가 트렌드가 나타나서 그 메가 트렌드 하에서 밸류업을 해주는 어떤 그 패턴들,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상승 장세로 가고 있는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상승 장세냐 이렇게 물어보면 방금 얘기 드린 그런 조건들이 다 이제 상승을 가리키고 추세적인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실적적인 부분도 우호적인 방향으로 해석이 되고 시장에서 반응을 한다는 부분으로 상승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총 상위 종목 한번 보면요, 뭐 삼성전자가 오늘 좀 1%, SK하이닉스 1%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시총 상위 2000위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론하고 삼성바이오도 플러스. 근데 셀트론이 전체 시총에서 15위까지 내려왔네요. 워낙 에코프로와 2차전지가 강세다 보니까 그쪽 기업들이 위로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이제 시총 상위주들의 지각 변동의 흐름이 좀 명확히 좀 나타나는 그런 어떤 흐름인 것 같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도 뭐 우리가 시총 상위 종목 쪽에서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루닉 같은 게 이제 올라온 거는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이제 지위가, 신약주의 지위가 이제 의료기기나 이제 어떤 헬스케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AI나 이런 쪽으로 넘어온 거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2%, 6% 각각 상승하면서 에코프로 신고가 다시 냈고, 에코프로 BM도 신고가 흐름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흐름이죠.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도 오늘 플러스 흐름 냈고, LNF가 오늘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다르게 움직여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어떤 종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반도체 쪽 관련 주들은 오늘 뭐 그다지 강하진 않았던, 좀 조정 흐름을 보였던 그런 모습을 띄었고, 오늘 뭐 다른 쪽은 특징적인 게 크게 눈에 띄진 않네요. 대주전자 재료, 나노 신소재에서 이제 첨가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인데, 오늘 그 대주전자 재료가 특이하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 CEO가 인터뷰를 했네요. 그래서 이거 조금 이상한데요. 하여튼 블룸버그가 포르쉐 타이칸 스포츠카에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의 대주전자 재료에 주목을 했다. 대주전자 재료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실리콘 음극의 매출 100배 증가를 목표한다. 아니 뭐 목표나 비전을 설명하는데 블룸버그에서까지 인터뷰를 했네요. 실리콘 음극재 양산에 성공했고 세계에서 얼마 안 되지 않는 선두주자에 속한다. 미국 IRA가 한국 배터리 업계의 기회지만 중국산 원료 수입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부품으로 실리콘 음극보다 흑연 음극이 더 널리 사용된다. 흑연 음극은 중국이 대부분 원료를 공급한다. 하지만 실리콘 음극은 더 많은 리튬이온을 보유해서 충전 속도가 더 빠르고 흑연보다도 비싸지만 흑연보다 더 빨리 분해가 된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기술을 이제 개발했고, 결국 이제 차세대 기술이기 때문에 더 이제 나은 어떤 역할들을 수행할 것이고, 35년 흑연 수요의 최대 3분의 1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신규 공장 2곳을 건설 중에 있고, 앞으로는 뭐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용 배터리 음극도 생산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터뷰를 이제 외신에서 하면서 오늘 주가 상승의 어떤 흐름을 좀 만들어내는 모멘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2차전지 쪽에서는 좀 강세를 띈 종목들이 좀 눈에 띄죠. 그런 종목. 특히나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따가 체크해드리겠지만 20% 급등했고, 오늘 코스모화학이 17% 급등. 요것들이 이제 결국 그 공매도 청산의 어떤 흐름들이 전개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금양 같은 경우도 21% 급등했어요. 이런 것들은 공매도 청산 흐름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쌍끌이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주요 종목 중에서 급등한 모습들, 시세 분출의 형태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에코프로도 여기서 지금 시세 분출이 벌어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 공매도를 친 자들이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얼마나 겁을 먹고 그냥 강제 청산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더 갈 것이냐, 얼마나 급등할 것이냐, 움직일 것이냐, 이거는 수급의 논리와 또 공매도의 청산의 정도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측은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불리한 거는 공매도들이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세라도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그런 구도 흐름이라서 여기서 장대 양봉을 한번 꽝 이렇게 만들어낼 여지도 매우 높은 구도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2차전지 업종에서 시세 분출형 그런 패턴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FST가 이제 급락했어요. 좀 특이하게 뭐 지금 반도체 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자회사 화인세라텍이라고 있는데요. 경쟁사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 좀 단발성 이슈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화인세라텍은 FST가 지분 57%를 보유하는 이제 회사고 반도체 소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제 2020년 설립된 별로 안 된 이제 기업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에 필요한 프로브 카드의 핵심 부품인 정밀 세라믹, 반도체 관련 세라믹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경쟁사로부터 기술 도난 혐의로 고소를 당했네요. 그래서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다소 좀 부담을 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건 좀 단발성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바라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가로 살 수 있는 좀 기회 영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패턴이고요. 반도체 업종의 흐름 자체도 지금은 아직은 뭐 고공권에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측면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주도 업종이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의 주요 기업들도 이렇게 또 NK맥스라든지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고, 루닛이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뭐 이따가 체크해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중동권에서도 이제 어떤 포텐셜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ABL 바이오, 바이오 쪽 신약 기업들 이제 좀 확실하게 바닥을 찍으려는 형태들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바텍도 이제 20% 중기평선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뭐 좋기 때문에요. 조금 조정받아도 또 이제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처럼 그냥 확 한 방에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나타날 걸로 보고요. 그만큼 뭐 최근에 로봇주들은 좀 조정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또 한 방에 또 올리는 형태가 나올 것 같고요. 뭐 자율주행 쪽에 MC넥스 이런 것들은 오늘 6% 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면요, 오늘 금형 이런 것들은 지금 사는 종목들은 아니라서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이제 쇼커버 가능성 높은 기업으로 얘기 드리고 있고, 또 셀트리온은 오늘 또 쌍끌이 순매수 흐름이네요. 대주전자재료, 또 LX세미콘도 이제 추세 상승 강화해가는 모습이고요. 사실 음식료 탑픽은 제가 계속 삼양식품을 얘기 드렸잖아요. 지지부진한 1년 동안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네요. 업종적으로 지금 뭐 시장 주목도는 낮으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이 수급이 좋네요. 대주전자재료, 나노 신소재 이런 종목들 2차전지 종목보다는 뭐 반도체 쪽이 좀 보이기도 하네요.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 SFA, TFE 이런 것들이 반도체 관련주죠. 텔레칩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좋으니까요. 계속 우호적인 어떤 전략들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적으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의미심장했죠. 오랜만에 이제 급등, 또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 명확히 나타난 것 같은데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5년 뒤 하이엔드 동박시장에서 1위를 목표로 한다라는 제 이제 기사입니다. 현재 이제 전 세계 순위는 한 4, 5위권 정도 되고 있죠. 동박 쪽에서 1위가 되겠다. 하이엔드 쪽에서 이제 1위가 되겠다. 28년 기준 점유율 30% 달성에 대한 추진을 하겠다.
결국 이제 하이엔드, 초극박, 또 고강도, 고연신 제품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춰서 하이엔드 쪽을 목표 제시하는 모습이고, 올해 수주잔고 15조, 25년 20조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기업 계열이 이제 롯데그룹으로 인수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래서 좀 비아냥되는 게 좀 있어요. 롯데가 인수하면 뭐 주가가 박살난다, 뭐 이런. 그래서 어쨌든 뭐 그 향후에 이제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은 뭐 대기업 인수로 인해서 자금력에 대한 확보와 또 이제 추진력, 뭐 네트워크, 인적 소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낼 거라고 보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 대표는 잠실 뭐 롯데호텔에서 이제 열린 사업 비전 및 성장 전략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전기차 성장과 배터리 수요 증가로 동박 사업도 극성장할 것이다.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하이엔드 동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하이엔드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부분을 조금 돌리기 위한 어떤 간담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동박은 두께 강도 또 연신율에 따라서 범용과 하이엔드로 구분된다. 하이엔드는 가격보다는 공급 안정성과 고품질이 좌우하는 제품으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하이엔드 생산이 가능한 기업 중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캐파로는 좀 안 되겠다는 거죠. 캐파로는 1등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이엔드 쪽으로 나가겠다. 25년 전후로 LFP 양극재를 탑재한 보급형 전기차 출시가 빨라질 전망이다. LFP 양극재는요, 에너지 밀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얇은 극박 동박이 필요한 상황이동. 미국에서 양산이 본격화하고 있는 4680 원통형 배터리는 또 고강도, 고연신 배터리를 선호한다는 게 김 대표 설명이다. 신생 배터리사는 선도 업체와 격차를 늘리려고 극박, 고강도, 고연신 동박을 공격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다. 기존 배터리 업체들의 고성능 배터리 역시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위해서 고강도, 고연신 동박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 공장은 현대 증설 중으로 24년 초 본격 양산에 들어가고, 유럽 거점은 스페인으로 확정을 했고 북미에서도 신규 입지를 검토. 그래서 이제 북미 쪽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롯데그룹은 화학 쪽에 이제 강점을 갖고 있죠. 롯데케미칼 필두로 해서 화학군의 시너지를 통해서 차세대 배터리 소재 개발도 늘릴 예정이다. 지금도 우수한 연구 인력, 글로벌 배터리사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고체 전해질, 3세대 실리콘 복합 음극활 물질, LFP 양극활 물질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조금 비싸게 산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2조 7천억이 이제 지분 50% 정도를 샀고, 글로벌 동박 점유율은 13%입니다. SK 넥슬리스가 22%, 중국, 대만 각각 19, 18% 이어서 4위권에 위치해 있고, 이제 대기업으로 인수돼서 어느 정도 좀 증설에 대한 부분도 선도 업체를 좀 따라잡으려는 액션들을 취할 걸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인 어떤 차트적인 흐름에서도 바닥을 좀 확인한 모습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부터 좀 우호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7일날 이제 삼성전자가 또 잠정 실적 발표를 하죠. 그래서 각 증권사별로 이제 실적 예상치들과 이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시장 예상보다는 좀 상회할 것이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SK증권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예상 상회 전망된다. 0.5조 원 이제 이익 플러스로 이제 컨센서스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한 2천억 플러스 내지는 적자를 예상한 쪽도 많이 있었는데, 점점 더 이제 플러스 또 이제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쪽으로 증권사 의견들이 많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정보를 가지고서 이렇게 리포팅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SK증권에서는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4조 4천억 정도 적자 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가전하고 휴대폰 쪽 DX 쪽은 3.9조 원 정도의 플러스 될 걸로 봅니다. DX 부분에서 이제 마케팅 비용 집행 등 또 비용 통제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뭐 한 4조 원 가까이 이익을 좀 점치고 있고, 뭐 디스플레이 쪽이나 하만 쪽은 이제 크진 않으니까 일단 반도체 쪽은 4.4조 정도를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제 출하량 자체도 D램도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반기로 갈수록 또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일 거다. 특히나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 속도가 업황 회복 속도보다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3분기부터 메모리 재고 하락 본격화가 예상이 된다. 재고 하락이 줄어든다.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고 또 출하는 이제 이미 저점을 지나고 있다. 이는 가격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한다는 의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적자를 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잖아요. 이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갖고 있는 것들 손실이 이제 커지는 건데, 이 부분도 이제 급격하게 이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업황 회복 속도를 실적 개선 속도가 상회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재고 평가 손실도 급감하기 때문에 그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퍼밸류에이션 삼성전자 올해는 뭐 62배, 뭐 많이 이제 이익이 떨어지니까 내년 17배, 내후년 13배 정도로 퍼밸류에이션도 예상을 하고 있고, 지속적인 뭐 비중 확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KB증권도 마찬가지예요. 2분기 영업이익을 9천억 정도 예상 상회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이후로 든 거를 2분기 D램 출하량이 전 분기 대비 20%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원가 구조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까 이제 뭐 세부 실적은 예상이 좀 다르긴 한데요. SK랑 DX 쪽이 3.3조 적자, 조금 더 이제 우호적으로 봤네요. 또 이제 MX 이 뭐 표현들을 좀 달리하네요. 가전하고 지금 스마트폰을 합쳤기 때문에 뭐 DX, MX 그러는데 2.7조, 요거는 조금 아까 SK보다는 이익률이 작게 좀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반도체 쪽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KBS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호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신속한 의사 결정인데요. 또 이제 뭐 R&D 쪽 개발실 쇄신을 위해서 DX 부분 쪽 이제 파운드리 쪽에 이제 신규 선임을 한 이렇게 또 임원진의 교체가 보다 더 이제 빠른 의사 결정과 또 이제 경쟁력 제고까지도 기대를 해보는 또 이제 의견을 또 KB증권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GPU 업체 HBM3 공급이 올해 4분기부터 본격화가 기대된다는 부분, 2세대 HBMP의 연내 출시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부분도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은 어쨌든 KB는 상당히 예상을 크게 좀 상회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에 이제 LG에는 솔루션인데요. 2차전지 쪽은 좀 컨센을 하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보면 LG엔솔도 교보증권인데요. 출하량이 좀 부진했던 걸로 예상돼서 어쨌든 컨센서스 하회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AMPC 효과도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걸로 예상되지만 얼티엄 셀즈 가동률 저조에 따라서 반영 금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뭐 테슬라 인도량 호조로 안정적인 출하가 이어진 거, 뭐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출하량 부진에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이다. 하반기는 고객사들이 재고 축적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을 좀 우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실적은 좀 아쉽지만 3분기 또 메탈 가격 하락에 따라서 고객사들의 적극적인 재고 축적 움직임에 따라 물량 회복이 이어질 것이다. 얼티엄 셀즈도 하반기에는 가동률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주고 있고요. 단기적인 실적 우려는 있으나 가장 높은 수주 및 증설 계획과 성장하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입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회복과 함께 주가 회복을 기대를 해보자 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실적 퍼밸류에이션도 올해는 63배, 내년 뚝 떨어지네요. 27배, 내후년은 14배. 그래서 LG엔솔이 사실 뭐 2차전지 업종 내에서는 가장 뭐랄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 그냥 뭐 대놓고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 SI 같은 경우는 교보에서는 컨센에 좀 부합할 것이다.
견조한 고객사 출하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 이 고객사가 좀 다르잖아요. 예, 이 삼성 SL 같은 경우는 이제 BMW라든지 아우디 같은 좀 고급 차종, 예, 이런 차종인데 상대로 견조한 출하가 좀 있었다. 그래서 일단은 견조한 출하량으로 인해서 컨센서스에는 부합되는 실적을 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삼성 SI는 또 이제 시클리컬한 전자 재료 쪽, 예, OLED 이제 반도체 소재 쪽 이제 매출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시클리컬하게 개선되잖아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좋은 어떤 흐름을 좀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전자 재료 부분도 반도체 OLED 소재 회복세를 전망한다. 일단은 전고체 및 사료파이 배터리 양산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양산을 위한 준비로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퍼밸류에이션 부분은요, 올해 22배, 좀 안정된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죠. 내년도 18배, 내후년도 15배. 그래서 뭐 지금이 뭐 고평가 저평가 얘기하기보다는요, 안정된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이번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해외 선물 수수료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투자의 방식에서 해외 선물 투자도 하나의 무기입니다. 무리한 레버리지의 방향만 지향한다면 환율, 상품 등에 대해서 큰 변동성 장에서는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낮은 수수료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